자, 36번, 38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자, 36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왔어. 그치? 22번까지가 선택 과목인데 21번, 20번, 20번 문제래. 조금 어려워. 그치? 근데 막 무지막지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치?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썼고 안 썼고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해줘야 돼. 처음에 어떤 조건이 나왔어? 지수함수랑 y는 x의 교점의 x좌표를 k라고 넣습니다. 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다항함수랑 만나는 교점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 특별한 조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점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 그래서 불가능해. 자,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한번 보면 y는 5분의 1의 x제곱이랑 y는 x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네. 맞지? 5분의 1 x랑 5분의 x 마이너스 3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5분의 1 x 마이너스 3이랑 y는 x와의 교점이 k하고 나와 있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살짝 살펴보면은 y는 5분의 1 x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고, 그치?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몇이 된대? k하고 된대. 그럼 y좌표도 뭐가 될 거야? k하고 나올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은 y 값도 k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5분의 1에 k-3제곱이 k가 나오네. 살짝만 풀어주면은 5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제곱이 k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치? 5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자, 5의 마이너스 k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k가 나와서 넘겨주면 결국 k 곱하기 5의 k제곱이 5의 세제곱하고 나오겠네. 여기까지는 되지? 그치? 근데 마침 이 모양이 뭐랑 비슷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의 분모랑 비슷하네. 몇 제곱만 더해주면 돼. 세 제곱만 더해주면 돼. 그리고 역수치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3제곱 해줄 거야. 그래서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분의 1이 바로 5의 마이너스 9제곱 모양 나올 거라고. 즉 5분의 1의 9제곱 모양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k의 세제곱 곱하기 5의 3k분의 1이라는 거는 f에다가 f래. 여기 있는 x 대신에 12 대입해야지만 이 모양이 나오겠네. 맞아? 이거는 조금 이따 쓰고. 자,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알려준 이 조건 가지고 지금 문제를 조금 풀어줬어. 자, 이제 또 조건을 몇 개 알려줬네. 자, 여기서 나온 조건은 몇 가지가 있냐? 잘 따져줘야 돼. 모든 x, k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fk가 나오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조건을 만족한다.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언제만 fx가 얘가 나와? k보다 큰 x값에 대해서만 얘가 나와. 그치? 자, 그런데 k라는 값은 어때? 대충 구해보면은, 안 구해봐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대충 구해보면은, 자, 1 대입한 함수 값이,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5에 제곱하고 나와가지고 25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나와. 그래서 이 녀석의 함수 값이 더 크네. 그러니까 1이 어디 있을 거라고 대충? 이쯤 있을 거라고. k는 1보다 큰 값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1보다 훨씬 더 큰 값을 대입했을 때만 fx가 나올 거라고. 맞아? 그치? 자, 그럼 여기 대입된 이 숫자는 k가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얘도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커서 역수치했으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 절대 안 될 거야. 그치?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한 요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요거를 활용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가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k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은 속에 있는 f의 x는 x가 k보다 크면 여기 있는 fx는 k보다 작은 값이라서 여기다 대입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K보다 작은 값이 이제 F에다 대입됐을 때는 이 식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이제 문제에서 얘가 5분의 1의 9제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F의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F의 5분의 1의 9제곱을 계산하는 건데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활용할 거라고? 얘 활용할 거라고. 맞아? 자, 그러니까 요 값이 몇인지를 찾아줄 거라고. 그래서 F 속에 1보다 작은 값도 있을 때 저 5의 9제곱분의 1이 어떤 x를 대입해야지만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지를 찾아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5의 9제곱분의 1은 F의 11을 대입해야지만 5분의 1의 9제곱하고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녀석이 F의 12하고 나올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치? 자, 그럼 이제 1보다 큰 x값을 대입했을 때는 이 식이 성립한댔으니까 바로 이 값이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10이 되겠네. 그래서 36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8번 또 봅시다.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고 작년 9월에 나왔던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해. 그치? 문제 푸는 방법도 거의 유사해. 자, 힌트를 되게 많이 줬네. y는 a의 x제곱, x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짐수 함수를 그려줘 놓고 x는 t랑 x는 2t랑 만나는 교점을 a랑 b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럼 a점, b점 다 찾아줄 수 있잖아. a점의 좌표는 다시 t, a의 t제곱 될 거고 b점의 좌표는 2t, a의 2t 모양으로 나오겠다. 맞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또 특별한 조건을 줬는데 어떤 조건을 줬냐? A, B 길이랑 A, C 길이랑 같대. A, B 길이랑 A, C 길이랑 같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다라는 조건을 줬어. 그래놨더니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나왔어? 이등변 삼각형 나왔다. 맞아.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내리면은 뭐가 될 거야?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고 있을 거야. 맞아? 자, 그러니까 A점의 y좌표랑 B점의 y좌표가 2배 차이 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A의 2t가 A의 t의 2배 나올 거라고. 이 녀석의 y좌표가 이 녀석의 y좌표의 2배가 될 거야.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A의 t제곱은 0보다 큰 숫자니까 약분해버려서 결국 A의 t제곱이 뭐가 나와? 2하고 나와.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점의 y좌표는 2고 B점의 y좌표는 4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 넓이가 8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이 녀석 넓이 찾아줄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가 4인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 빼면 되겠네. 그래서 t하고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게 8 나왔어. 그래서 t가 4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지. 그죠? 자, t 대신에 4를 대입하니까 a의 4제곱이 2라서 a는 2의 4분의 1제곱. 따라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at 구하래. 그래서 2의 4분의 1제곱이랑 4랑 곱할 거야. 그래서 2의 4분의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나 전부 다 어때? 교점은 특별한 조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못 찾아줘.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닮은 비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게 전부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11번. 자, 11번은 속도가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도함수 활용 파트 문제고.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 아니면 낼 데가 없어. 이거 말고 낼 문제는 너무 많긴 하지만 속도 가속도 문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평가원이? 잘 모르겠어. 자, 수능 11번 문제 볼 거야.
자,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 까먹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자,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줄 거고 우리한테는 뭘 줄 거야? 항상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위치는 시간에 대한 식으로 줄 겁니다. 자, 그 위치를 미분한 위치의 변화율이 뭐야? 속도야. 그치? 자, 그리고 속도는 F't, 즉 VT하고 나타낼 거고 자, 그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될 거야? 속력이 될 거야. 맞아. 그래서 V'T가 속력. 자, 반대로 속력을 적분하면 속도 나올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나올 거야. 맞지? 자, 속도는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다고.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이니까 자,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양의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음의 방향하고 속도에는 방향이 존재. 자, 방향이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네. 그치? 자, 그래서 이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크기만 나온 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없애줘야 되는데 방향이 뭐니까? 부호니까. 부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속도에다가 뭐 할 거라고? 절대값 취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절대값 VT가 속력. 자, 그 녀석을 적분하면 거리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은 이 녀석이 전부야. 자, 특히나 속도 적분해서 위치할 때 우리는 항상 뭘 고려해 줘야 돼? 처음 위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수능에서는 그거 가지고 장난은 잘 안 치거든?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수능에서는 보통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거의 99.9%야.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문제로 보면은 어디 보자. 시각 t가 0에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실수 k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 알려줬어. vt는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4하고 나와져 있고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기억. k가 0이면 t가 1일 때 위치가 3분의 13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k 대신에 0 대입해서 속도 찾으라고. 자, 속도는 t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1일 때 위치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속도 적분하는 거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4 적분하고 자, 원래는 초기 위치 더해줘야 되는데 원점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0 더해줄 거야. 자,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4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4에서 3분의 13 하고 맞는 얘기가 되고 그치? 자, 니은으로 보면 K가 3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운동 방향이니까 우리는 뭘 체크해 봐야 돼? 누가 방향이 있어? 속도가 방향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속도를 찾아줄 거고. 자, 운동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바로 그 점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K 대신에 3 대입해서 속도 찾자.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자, 그 녀석이 0이 되는 t값을 찾으려고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판별식 써봤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더니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치? 자, D급 보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P점에 뭔 소리야 또? 아니지. K가 5면 T가 0에서 T가 2까지 움직인 거리는 3이다 하고 나왔네. 자, K 대신에 5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럼 속도는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하고 나올 거고 자,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뭘 적분해야 돼? 속력을 적분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해서 적분할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속도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을 할 거고
자, 생겨먹은 거 보니까 4, 1 맘하면 돼서 x축이랑 1과 4에서 만났는데 걔를 절대값 취한 다음에 0부터 2까지만 적분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눠줘야 돼? 적분 구간 나눠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따로 적분할 거고 1부터 2까지 따로 적분할 거야. 자, 0부터 1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가 적분할 거고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dt. 자, 1부터 2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4dt 적분해서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속도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4점짜리라고 해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맞지? 자, 특히나 작년 수능까지는 속도 가속도 문제가 단순 계산 문제로 나왔는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니까 뭐야?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됐네. 그치? 그래서 수능까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출문제. 특히 올해 거, 너네 지금 볼 수능 기출문제 꼭꼭 꼼꼼하게 잘 풀어보셔야 돼. 알겠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또 옆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 자, 12번으로 가자. 12번. 다시 수원으로 갔어. 자, 수원 파트에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수열한 문제, 등비수열한 문제 나올 거야. 자, 등비수열 문제가 이번에는 4점짜리로 나왔고, 자, 등비수열 나오면 뭐야? 그냥 공비 찾아가지고 열심히 뚱땅뚱땅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단수 문제야. 자, 그래서 12번 보면은 AN이 등 B인 상태에서 2의 A1 더하기 A4 더하기 A의 7이 2의 A의 4 더하기 A의 7 더하기 A의 12, 6 하고 나온 상태야. 자, 얘를 만족시킬 때 A의 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해보면 자, 우리 보통 어떻게 풀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푸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A1 더하기 A4 더하기 A의 7이 3 나오고 더하기 A의 7 더하기 A의 10이 6하고 나와서 자, AN을 A 곱하기 R에 N-1제곱 하고 두면은 A1은 A 나오고 AR에 세제곱 나오고 AR에 6제곱 걔가 3 나오고 자, 얘는 AR의 세제곱에 AR의 6제곱에 AR의 9제곱이 6하고 나오는데 자, 아래 세제곱으로만 묶어줄게. 아래 세제곱으로만 묶어주면은 A 더하기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 6 나와. 그런데 얘가 3이래. 그치? 자, 그래서 나눠주니까 아래 세제곱이 2구나. 자, 아래 세제곱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은 A 더하기 2A 더하기 요 녀석 제곱하는 거니까 4의 2가 3이라서 A가 7분의 3 나오네 하고 찾아줄 수 있고. 맞지? 자, 이제 문제에서는 A의 10 구하랍니다. A의 10은 AR의 9제곱이고 7분의 3에 R 세제곱을 세제곱해 준 거니까 2의 세제곱 7분의 3, 8의 24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11번, 12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너네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4점짜리야. 그치? 자,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이제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또 가보자. 자, 13번부터 봐주면 어때? 자, 함수 윤석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한 문제도 없어. 유사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작년에 이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치? 그런데 수능에 뜬금없이 펑 하고 나왔어. 자, 그렇다고 해서 신유형이야? 아니야. 우리 막 센 같은 데서 많이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그치? 문제 읽어보니까 어때? fx 2차함수 줘놓고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 찾고 gx는 다항함수랑 fx랑 곱하기 돼 있는 다음에 또 그 위에서 점에서의 접선 찾고 그치? 자, 그래서 위의 점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만 찾아가지고 열심히 접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고.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지.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해 모의고사 같은 데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수능에 뜬금없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 알지? 자, 신유형이라고 하고 자, 매해 신유형은 수능에서 신유형은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순 계산으로 하면 6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신유형으로 출제가 돼. 적게는 한 4문제 정도가. 알겠지? 자, 그럼 이 신유형이 전부 다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냐? 전혀 그렇지 않아. 알겠지? 3점짜리, 4점짜리, 쉬운 4점짜리로도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킬러 문제로 신유형으로 나오는 거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 알겠지? 어려운 문제로 신유형으로 나오는 거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 우리가 풀어봤던 유형,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유형이 80% 나온다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모의고사만 계속 드립다 풀어도 80점은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은 크게 어렵지 않고 뭐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고배미분법 써가지고 뚱땅뚱땅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14번으로 가자. 14번. 자, 14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9월 모의고사 80점을 맞출 때는 이 문제는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없어. 알지? 딱 보고 푸는 방법이 안 보이면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수능에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냐? 어디 보자. 직각삼각형을 주고 3cm, 4cm, 그럼 여기가 5cm가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AB 길이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AD 길이는 2cm 하고 나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렸어.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했냐면은 만난 점을 E, 여기를 E라고 얘기를 하고 자, 쭉 연장선을 F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호 FE 위에 한 점을 잡아줘 놓고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얘를 G라고 할 거야. 자, G를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여기 길이가 2루트 6이 되게 잡아줬대. 자, 그래 놓고 G랑 E랑 C를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려줬어. 아우, 되게 못생겼어. 자, 그래 놓고 나서 또 H는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여기 각도랑 같은 각도를 가지게 이렇게 잡아줬대. H를. 자, 그랬을 때 어떤 녀석 찾아줄 거냐면은 3분 GH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일단 최대한 찾아놓고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는 직각삼각형의 한 각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전부 다 찾아줄 수 있겠네. 자, 사인 세타는 5분의 4 나오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나올 거야. 뭐 그 정도 찾아줄 수 있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 둘렀으니까 여기 길이는 2 나올 거고 여기 길이는 3 하고 나올 겁니다. 맞지?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거는 더 찾기 아직은 조금 까다롭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으라는 얘기네.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는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길이의 건너 각도, 유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이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게다가 원 나왔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 이 큰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겠네. 사인 법칙 이용하려면은. 맞아?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삼각형은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삼각형이니까 다른 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줄 겁니다. 마침 CEG도 이 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자, 이 삼각형에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를 뭐 다른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거를 찾아줄 수 있으면은 그치? 자, 이 큰 원의 반지름을 찾아줄 수 있겠다. 맞아? 그런데 마침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 각도, 뭐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라든지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길이를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해결하기 편하겠네. 맞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까 G랑 A랑 연결해버리면 이게 2짜리인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 맞아?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요 CGA라는 삼각형 보니까
세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네. 맞아. 그러면은 이 각도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찾아줄 수 있고. 그치? 자, 그러면 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값 찾아주면 이제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길이 찾아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알고 있으니까 사인도 찾아줄 수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외접원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삼각형 CGA에서 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C고 여기가 G고 여기가 A래. 자, 여기 길이는 2고 여기 길이는 2 루트 6이고 여기 길이는 3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두고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 한번 찾아보자. 세변의 길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겠지? 안 까먹었으리라고 믿어. 그치? 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돼?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3분의 2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구하면 돼. 그래서 살짝 계산하니까 12 루트 6분의 46, 24 더하기 9 마이너스 4. 맞아? 12 루트 6분의 29? 뭔 소리야? 25? 29 맞네? 계산 잘못된 거 없니? 5잖아. 전체 길이는 5였네.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5, 25. 여기는 10, 20 루트 6. 자, 계산해주면은 20 루트 6분의 몇이요? 20, 45. 살짝 약분해주니까 4 루트 6분의 9 모양으로 나오겠대. 그치? 자, 이제 어떤 삼각형에서 CG2라는 삼각형에서 볼 거야. 삼각형 CG2에서 보면은 쓱쓱쓱 이렇게. 자, 여기가 알파인 상태에서 여기가 2 루트 6, 여기가 3.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하고 여기 길이 구해보자. 그럼 x제곱은 2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알파. 정리해주면 4, 6, 2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3 곱하기 4 루트 6분의 9 약분해버리고 정리해주면 27. 33 빼기 27이니까 6. 그래서 x는 루트 6하고 나온대. 그치? x는 루트 6하고 나왔어. 자, 이제 사인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알파에 대한 사인 값 찾아줄 거야. 그럼 사인 알파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이 녀석 제곱 4 루트 6분의 9의 제곱 해서 루트에 16 곱하기 6이니까 96 분의 96 마이너스 81. 그래서 4 루트 6 분의 몇이요? 15 루트 15 하고 나온대. 자, 이제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알파 분의 뭐 나와서 루트 6 하고 나와서 4 루트 6분의 루트 15분의 루트 6이니까 루트 15분의 4, 6, 24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 녀석이 뭐 분의 뭐가 될 거야? 사인 세타분의 GH 길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GH 길이는 루트 15분의 24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루트 15분의 24 곱하기 사인 세타 몇이지? 아까 구해놨잖아. 5분의 4. 5 루트 15분의 96.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대. 어디 계산 실수한 거 있니? 너네가 다시 풀어봐. 그치?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 그치?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이랑 14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옆에 있는 거 쭉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 아마 14번 문제들 14번 문제 옆에 있는 문제들은 막 호락호락하게 풀리진 않을 거야. 그치? 도전만 한번 해봐. 자, 이 문제들은 구모에서는 아직 안 건드려도 돼. 나중에 한 번에 저기 우리 목표 등급 맞추려고 구모 이후부터 준비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치?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서 한번 해봅시다. 문제 조건 한번 보자. AD D 어디지? 여기가 D인가? 여기가 2고. 자, AD 길이 대 DB 길이가 3대 2 하고 나왔어. 그래서 미지수로 줄 겁니다. 여기를 3A라고 두고 여기를 2A라고 넣어버리자. 자, 그런 다음에 sin A랑 sin C의 길이 뭐야? 크기 B가 8대 5 하고 나왔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사인 법칙에서 떠올리고 가면은 사인 법칙 뭐였어? 사인 법칙. 자, 기본적인 공식이 sin A분의 A가 sin B분의 B가 sin C분의 C가 2R 나온다가 기본 공식이고 sin 변형 공식 중에서 이거는 꼭 외우고 가 했던 공식이 있어. 뭐였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뭐가 돼? A 대 B 대 C 될 거라고. 맞아? 그래서 자, 이 공식은 변형 공식이지만 자주 사용돼서 꼭 외우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sin A 대 sin B, sin C를 알려줬다는 거는 결국 뭐 알려준 거야? 이 각도에 대한 sin 값과 이 각도에 대한 sin 값을 알려준 거는 이거의 건너길이랑 이거의 건너길이의 길이 B를 알려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얘는 BC 대 AB 길이 B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BC 길이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5A라서 8A 하고 나올 거라고. 뭔가 조금 맞춰지네. 그치? 전부 다 이 길이들을 A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A가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가 3A면 A부터 2까지 길이도 3A 하고 나온 상태에서 또 뭐 알려줬냐면은 ADE 삼각형이랑 ABC 삼각형의 넓이 B가 9대 35하고 알려줬어. 그치? 자, 그럼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은 뭐가 돼? 2분의 1 다시 ADB니까 3A 곱하기 사인 세타랑 2분의 1 곱하기 큰 거니까 5A 곱하기 AC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개 9대 35라고. 그래서 다 약분해 버리면은 결국 9대 5AC 길이가 나와. 그치? 그게 9대 35니까 결국 AC 길이는 7 하고 나오겠지? 그치? 실제 길이로는 7A 하고 나올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여기가 3A면은 여기 길이가 4A 해가지고 여기 전체가 5A, 여기 전체가 9A, 7A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죠? 자, 그럼 전부 다 길이 B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찾아줄 수 있을 거고, 그치?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찾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D부터 E까지 길이라든지 이런 녀석들 찾아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또 뭐 알려줬지? 이것만 알려줬을 리 없을 텐데. 뭐 알려줬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알려줬네. 자, 그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찾아줄 수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사인 찾아가지고 이 길이 B로 해서 A가 뭔지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코사인 세타를 찾자. 코사인 세타는 유각도에 대한 큰 삼각형에서 찾아줄 거야. 자, 그럼 뭐가 돼? 2 곱하기 5A 곱하기 7A분의 5A의 제곱 더하기 7A의 제곱 빼기 8A의 제곱하고 나와서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5 더하기 49 마이너스 64 하고 되는 거니까 74에서 64 빼서 10 그래서 7분의 2라고 나오네. 맞아? 맞겠지 뭐. 그래서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48 7분의 4 루트 3 모양으로 나오겠다. 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용해가지고 BC 길이 구할 거야. 그래서 2R이 사인 세타분의 BC 길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랬어. 14가 7분의 4 루트 3분의 BC 길이 8A. 자, 해서 넘겨져 버리니까 8A가 7분의 4 루트 3 곱하기 14 쓱쓱 2 돼서 8 약분해주면 A가 루트 3 나온다. 그치? 뭐 구하는 거야? 삼각형 BC, PBC. 자, A가 루트 3 나온 상태에서 어디 보자. 자, P가 이 원위에 있을 때 BC를 한 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P가 2쯤 찍혀 있으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찾아주는 게 목적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자, 밑변의 길이 8루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높이만 찾아주면 돼. 그치? 자, 그럼 최대가 될 때 높이는 언제가 최대가 되겠어?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의 연장선에 P가 있을 때 최대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더 더한 게 높이가 될 때가 최대가 되겠다. 맞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높이 한번 찾아볼 거야. 자, A 이용해서 찾으면은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삼각형 A, B, C 넓이를 찾아줄 건데 세변의 길이가 5A, 7A, 8A 나와 이용해서 그냥 넓이 찾아줄 거야. A의 루트 3은 아직 대입 안 하고. 자, 그럼 뭐 이용해서 넓이 찾는 게 쉽겠어? 뭐지? 걔가?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 찾는 게 쉽겠네. 그치? 자, 그래서 X가 2분의 5A 더하기 7A 더하기 8A니까 10A 나와서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는 루트에 10A 곱하기 10A에서 5A 뺄 거야. 5A 곱하기 3A 곱하기 2A 하니까 10A 제곱 루트 3이 바로 넓이가 될 거고 자, A 제곱은 3이니까 30 루트 3이 넓이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넓이는 또 어떻게 찾아줄 수도 있냐면은 2분의 1의 BC 길이 곱하기 높이 하고 찾아줄 수도 있어. 그치? 그런데 BC 길이가 8A니까 얘가 8 루트 3이야. 나눠줘 버리면은 H는 8 루트 3분의 2 곱하기 30 루트 3 약분하고 약분까지 해보면 2분의 15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럼 삼각형 PBC의 높이는 뭐가 될 거라고? 2분의 15에다가 3A 더한 게 높이가 될 거라고. 3A가 요번에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치? 자, 즉 2분의 15 더하기 3 루트 3이 높이가 되겠네.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삼각형 PBC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8 루트 3 곱하기 높이 2분의 15 더하기 3 루트 3 하고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대. 아우, 그지 같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도 한번 풀어볼게. 49번. 해결했어? 49번. 아직 못했어? 자, 49번 한번 봅시다. 자, 선분 AB 길이가 2루트 7 하고 나왔어. 그래서 여기가 2루트 7. 그리고 P는 BC의 중점이고
Q는 BC를 5대 1로 내보냈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5A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돼서 얘는 중점이니까 전체 6A 길이를 3A, 3A하고 쪼개주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3A 되고 여기 길이가 2A 되고 여기 길이가 A 되게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지. 그치? 또 알려준 거 보니까 AQ 길이가 3루트 2라고 알려줬어. 여기가 3루트 2.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사인의 B를 알려줬네. 이제 사인의 B 나오면은 항상 뭐라고 건너 길이의 B를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꼭 생각하고 가라고. 그치? 자, QABP 여기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랑 APQ 여기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을 알려줬어. 그럼 얘는 뭘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PQ 길이 대 AQ 길이 B를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야. 맞지? 자, 그래서 PQ 길이는 2A 나왔고 AQ 길이는 3루트 2 나왔으니까 내양 외양 곱해버리면은 6A가 6이라서 A는 1이구나. 그치? 자, 그래서 A 길이 정확하게 찾았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3cm, 2cm, 1cm짜리 삼각형이 나왔고. 자, 이제 우리는 뭘 찾고 싶어?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그치? 자, 그럼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사용해야 돼?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돼. 사인 법칙 사용하려면 뭘 알아야 돼? 한 각의 크기랑 건너 길이를 알아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도도 모르고 길이도 몰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한테 알려준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 ABQ가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서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찾아버릴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AC 길이만 구하면은 이제 문제 끝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찾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분의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이라서 20루트 7분의 28 더하기 25 마이너스 18 20루트 7분의 몇이요? 35? 그래서 약분하면은 4루트 7분의 7 4분의 루트 7이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4분의 3하고 간단하게 나올 거고. 자, 이제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는데 건너 길이를 몰라. 그래서 건너 길이도 찾아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삼각형 ABC에서 여기가 2루트 7 밑변의 길이가 6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AC 길이 구하면 되겠네. 여기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AC의 제곱은 2루트 7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얘 갖다 쓰지 뭐. 4루트 7분의 7. 그럼 4루트 7, 4루트 7 약분되고 42 되네. 그래서 74에서 42 빼면 돼. 그래서 32 하고 나온다. 64인데? 22 하고 나온다. 맞지? 그래서 AC 길이가 루트 22 하고 나오네. 그치? 자, 이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자.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세타분의 AC 길이 하면 되는 거라서 4분의 3분의 루트 22니까 3분의 4 루트 22.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22. 그래서 넓이는 9분의 88 파이 이렇게 나오겠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그치? 복잡하긴 한데, 자, 중간에 뭘 사용되는지가 조금 달라졌던 뿐이지 푸는 패턴 자체는 거의 비슷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너네가 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치?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50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50번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 작년 9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와가지고 살짝 나는 좀 설렜어. 수능도 빈칸 채우기로 문제로 나오는 거 아닌가. 얼마나 꿀이야. 빈칸 채우기로 나오면. 그치? 자, 50번 보자. 자, 원 있고 요렇게 아니, 얘부터 그리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좀 잘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봐봐. 어디 보자. A, B 대 C, D가 1대 3이고 B, C 길이보다 A, D 길이가 더 크고 P, B 대 PC 대 BC가 7대 5 대 루트 14 하고 나왔고 AD 길이가 4 루트 13 하고 나왔을 때 자, 요 녀석의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쭉쭉쭉쭉쭉 했는데 자, 빈칸 채우기 문제는 요새 한 문제씩 꼭 나오는 추세거든? 그치? 빈칸 채우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이해할 필요도 없어. 이 풀이를 너네가 이해할 필요도 없어. 쭉 읽어보면서 빈칸이 나왔다. 그럼 바로 윗줄이랑 바로 아랫줄만 딱 보는 거야. 그치? 바로 윗줄이랑 바로 아랫줄만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래? 아, 코사인 값 알려줬네. 자,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기가 막히게 문제에서 구해놨어. 7분의 6으로. 자, 그래가지고 7대 6이니까 B 길이를 7K라고 두재. 여기를 7K. PC 길이를 5K라고 두재. AB 길이를 L이라고 두고 AC 길이를 CD 길이를 3L이라고 두재. 문제에서 더 줬잖아. 그치? 이렇게 해줬잖아. 자, 그 상태에서 위에 보니까 BPC랑 삼각형 DPA가 서로 닮음이므로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었어. 삼각형 BPC랑 삼각형 DPA가 서로 닮았으므로 뭐 계산하래? PB 대 PC가 PD 대 PA 이고 L은 네모야 라고 나와 있네. 뭐라는 얘기야? 이 비례식 풀면 이식 나올 거라고. 이식만 구하라고 그냥. 그치? 그럼 PB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7K 대 PC니까 5K가 PD니까 5K 더하기 3L 대 PA니까 7K 더하기 L. 이거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치? 자, 그래서 KK 약분하고 내양 곱하면 25K 더하기 15L이 49K 더하기 7L 하고 나와서 넘겨주니까 8L이 24K 나오네. 그래서 L은 3K 맞지? 틀린 거 없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게. 3이네 하고 찾아줄 거고. 됐지? 자, 두 번째 뭐 있어?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의 닮은 비가 1대 네모하고 나왔대. 자, 그래서 두 개 닮은 비 찾아주라는 거네 그냥. 그치? 자, 그래서 L 대신에 3K 대입해버리면 여기가 9K 나와서 이 전체 길이가 14K 나오고 여기 대신에 3K 대입하면 이 전체 길이가 10K 하고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았다 이용해서 닮은 비 찾으래. 그래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뭐야? 얘랑 얘가 대응되네. 그치? 그래서 닮은 비는 7K 대 14K야. 그러니까 1대 2 나오겠네. 그래서 네모안에 들어갈게 2라고. 그치? 이렇게 할 거고. 또 쭉 읽어보니까 그 밑에 줄에 있는 네모는 방금 했던 거네. 그치? 그래서 BC 길이가
네모분의 1의 AD 길인데 얘가 2라고 구해놨어. AD 길이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4루트 13으로. 그치? 자, 그래서 BC 길이가 2루트 13하고 나오고. 자, 왜 저번에 만든 의 길이를 알리려고 할 때 BP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윤석이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왜 저번에 만들음의 길이를 찾을 건데 우리는 뭐 알고 있어? P네 여기가 C에서 이 각도에 대한 사인값, 코사인값 알고 있고, 그치? 자, 여기 변의 길이 4루트 3, 2루트 1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 사인 법칙 이용해서 왜 저번에 반지름 찾으면 되겠다. 맞아요. 자, 그래서 아까 코사인이 뭐 나왔었지? 7분의 6. 이제서 코사인 세타가 친절하게 7분의 6하고 구해줬으니까 사인 세타도 구하면 되겠네. 7분의 49 빼기 36이니까 13 루트하고, 그치? 따라서 이 R은 사인 세타분의 BC 길이, 즉 7분의 루트 13분의 2 루트 13. 자, 루트 13, 루트 13 약분해버리고 14 나오는 거니까 왜 저번에 만들음의 길이가 7하고 나올 거라. 끝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치? 위에 거 아래 거 보면서 비교해 가면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치? 해보시고. 자, 15번은 우리는 굳이 안 풀고 지나갈 문제입니다. 안 풀고 지나갈 문제야. 그치? 그래도 혹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번 문제만 딱 풀어줄 거고 옆에 있는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상관없어. 그치? 우리는. 자, 15번 문제는 계속 몇 년째 수투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 항상 그래프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돼.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 유추하는 형태의 문제,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도 많이 풀어봤었지만 다 까먹었잖아. 그치? 다 까먹었어, 맞지? 아니야? 안 까먹었어? 자, 그래서 한번 슥 해결해 보면 자, 함수 fx가 뭐하고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에 x가 0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x 나와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양수 a에 대해서 gx는 뭐가 나올 거냐면은 ax 더하기 a하고 나와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0하고 나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ax 마이너스 a하고 나올 거야.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했을 때 자, hx를 뭐라고 줬냐면은 0부터 x까지 gt 빼기 ft dt 하고 준 상태야. 자, 이 녀석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만들어 줄 거고, 그때 a의 최대값을 k라고 할 거고, 그치? a가 k일 때 k 더하기 h의 3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생겨본 거 보자. gx는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fx부터 살펴보면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려줄 거고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려주는데 자, 이 녀석은 꼭지점이 원점 0,0이 될 거고 이 녀석은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 x축이랑 만나는 형태의 2차 함수가 되겠네. 자, gx도 살짝 해석해보니까 a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 녀석은 a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 나와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고 이 녀석도 a를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이라서 1,0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똑같네. 평행하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두 개 뺀 거를 적분한 걸 h라고 했을 때 이 h라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맞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 자, 그럼 극값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는 뭐 하고 시작할 거야? 미분해보고 시작할 거야. H'X는 그럼 뭐가 돼?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문자만 X로 바뀌어주면 되겠네.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줄 거고. 그치?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준다는 거는 GX랑 FX랑 교점을 찾아줄 건데 교점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극값 갖는 거야? 아니야. 언제 극값 가자? 두 개의 그래프가 조졌을 때는 두 그래프가 서로가 서로를 뚫고 지나갈 때 극값을 가질 거라고. 스치고 가고 있으면 극값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에서 fx, gx가 대수관계가 바뀔 때만 극값을 가질 거라고. 맞지? 뺀 거에 부호가 바뀔 때만 극값을 갖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파악했으니까 그래프 살짝만 그려보자. 자, fx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야. fx 그래프는 자, 0보다 작을 때는 0,0을 꼭지점을 하는 아래로 볼록인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려줄 거고 0보다 클 때는 0과 2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치? 얘가 fx. 자, 그런 다음에 gx 그래프를 그릴 거야. gx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증가하는 형태의 1차 함수 1보다 클 때도 증가하는 형태의 1차 함수 모양이 나온다.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림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일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이 검은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고 맞지? 만나는 점이 모두 다 극값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할 거라고? 두 개가 서로를 뚫고 지나갈 때 극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언제 극값을 가지겠어? 만나는 교점은 하나, 두 개 있지만 어디서만 극값 가져? 여기서만 극값을 갖고 있겠네. 그래서 극값이 딱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이때는. 이해됩니까? 그치?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맞아? 자, 그럴 때 A의 최대값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가파르게 만들어가면서 언제 뚫고 지나간지를 체크해 볼 거라고. 맞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졌을 때 자, 요 점에서 접선이 됐을 때 보다 가팔라지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네. 그치? 안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래서 접선 생각해 줄 수 있어. 우리는 처음에. 자,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선 접했지만 얘랑은 난 접하지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실제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뭔지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자, 뭘 찾아주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요 fx에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아주는 거야. 그치? 그럼 이때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f'1로 1 될 거라고. 그치? 미분해서 1 대입해보니까 1 나오잖아. 맞아? 자, 그래서 a가 1일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a가 1보다 커지면은 뚫고 지나가 버리겠네? 안 되겠네? 맞아? 확실해? 잘 모르겠잖아. 감이 잘 안 오잖아. 해봐야지. 그치? 자, 좀 더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은 왠지 fx랑 gx가 두 점에서 만나게 돼버려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려졌어. 그치? 자, 그럼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어. 맞아? 그럼 극값이 지금 몇 개 있는 상태야? 자,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지 않았어? 그치? 자, 여기서도 뭐 어때? 뚫고 지나가지 않았네. 여기서도 극값이 안 생길 거라고. 맞아? 어디서만 극값 생겨? 얘에서만 극값 생기네. 그치? 그러니까 이때도 극값이 딱 하나 생기는 경우가 될 거라고. 그치? 이해됩니까?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가팔라져도 극값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1일 때가 A의 최대값이 아니겠네. 더 커질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언제까지 커질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요 그래프에 접할 때까지 커지면 되겠네. 그치? 왜? 이거보다 더 가팔라져 버리면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버리거든. 그럼 그 값이 3개 생겨버리거든. 맞아. 접할 때까지만 만나는 점이 4개긴 하지만 여기서만 그 값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 맞아. 이거보다 더 가팔라지면 어때? 그 값이 여러 개가 생겨버린다. 그치? 3개가 생겨버리네. 맞아.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가 돼? 마이너스 1에서 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근 접선의 기울기일 때가 최대가 될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찾는 거야? 마이너스 1,0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근 접선의 기울기 찾는 문제야.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파악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그래프 유추하는 문제 치고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게 조금 헷갈려. 그치? 그래가지고 많이들 실수 많이 했어. 그치? A가 1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점을 t, 마이너스 t 제곱하고 둘 거고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하고 돼서 y는 마이너스 2t에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제곱 걔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t 값 찾자. 0은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제곱. 아우 마이너스 왜 이렇게 많아. 2t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2t 되네. 그래서 걔가 0 되는 t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2. 자, 우리가 찾고 싶은 접점은 음수인 거 찾고 싶은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때 뭘 찾고 싶어?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자, 그때 기울기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치? 자, 그래서 기울기가 4일 때가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k 값이고 a가 k일 때 hx, gx는 4x 더하기 4고 0이고 4x 마이너스 4야. 그리고 fx는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hx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gt 빼기 ft dt 하고 나왔으니까 뭘 구하래? h3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두 개 뺀 거 적분하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럼 gx 자체가 1에서 지금 적분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따로 적분하고 1부터 3까지 따로 적분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gx에서 fx 뺀 거 적분하는 거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 찾는 거라서 그치? 이 넓이랑 이 넓이 찾는 거라서 뭐 우리 적분 공식 있잖아. 뭐 6분의 하는 거 그런 거 이용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해줄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15번 문제 치고는 그렇게 무식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자, 옆에 있는 문제는 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도전해보고 굳이 추천은 하진 않아.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그렇게 크게 우리가 지금 힘쓸 필요는 없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지? 자, 16번부터는 이제 다시 뭘로 들어가? 3점짜리 문제로 들어가. 주관식으로 들어가서. 그치? 자, 16번 보니까 어떤 모양이 나왔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모양이 나왔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보통 3점, 4점짜리로도 종종 출제되는데, 그치? 4점짜리로 나왔을 때 옛날에는 조금 어렵게 킬러 문제로, 그치? 뭐 A6 알려준 상태에서 A1을 추측하는 형태, 막 케이스 나눠가지고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나오는 추세 아니야. 그치? 좀 쉽게 나오는 형태니까 아직은 이 파트는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그치? 그런 문제들은 아직 안 풀어봐도 돼. 그치? 9월 모의고사 보고 만약에 9월에 킬러로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 A3 구하랬으니까 1, 2, 3 대입해가지고 쭉쭉쭉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뒷페이지 보면은
자,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부정적분 문제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그렇구나. 적분하면 되네. 적분상수 C 까먹지 말아야지 정도만 생각해가면서 적분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 18번 문제. 18번 문제 마찬가지로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어. 무슨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 문제 읽어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형태의 문제네. 그치? 삼각형 넓이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은 삼각함수에서 아까 뭐랬어? 삼각함수 변환하는 거. 그치? 삼각함수 성질 이용하는 문제 하나 나올 거고. 맞아? 또 요 문제. 요 문제 하나 나올 거고. 맞지? 그런 다음에 무슨 문제 나와야 돼? 그래프 문제 나와야 돼. 맞아. 그렇게 세 문제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를 빼고 지금 뭐 나온 거야?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였어? 삼각함수, 삼각형 넓이 문제가 나왔어. 활용해서만 두 문제 나왔었어. 그치? 활용해서만 두 문제 나와가지고 조금 밸런스가 좀 개판이었던 수능이긴 해. 그치? 그래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코사인 이용해서 사인 값 찾고 그냥 사이에 끼인 각이니까 넓이 찾아주는구나. 넓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뒷페이지 19번으로 가자. 19번. 자, 19번의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은 굳이 안 풀어봐도 됩니다. 자, 19번 문제인데 유사 문제로 지금 21번 문제들을 집어넣어놨어. 그냥 수투 문제 중에서 그냥 분류 안 된 거 그냥 집어넣는 거야. 유사하진 않아. 유사하진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안 풀어봐도 굳이 상관없는 문제들이야. 자, 거기에 나온 문제 한번 보면은 작년 수능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면 자, 19번에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사이에서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다 라고 했어. 자,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수투 파트에서 이렇게 부등식 여러 개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치? 제일 기본적으로 뭐 있어? 샌드위치 법칙. 맞아? 자, 그럼 하지만 이 문제는 샌드위치 법칙이 아니야. 왜? 극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치? 뭐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요 녀석이 두 값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부등식 사용되는 거 생각해 줘야 되겠네. 어디서 사용됐지? 미분 활용해서 부등식에서의 활용 문제에서 많이 나왔네. 그치? 부등식에서 활용 문제로 우리가 떠올려주면은 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어떤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런데 보통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거야? 극소에서 가질 거야. 그치? 그래서 극값 찾으라는 형태 문제 돼버리는 거지. 맞아? 자, 두 번째, 제한된 범위 안에서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얘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극값과 양 끝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찾은 다음에 그게 k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되겠다고.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제한된 범위 있는 상태에서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찾은 다음에 그 최대값, 최소값이 이 사이에 있어 해버릴 거라고. 맞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녀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k보다 클 거고 이 녀석의 최대값이 k보다 작다 해버릴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로 들어가겠네. 그치? 자, 그래서 fx를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라고 두면은 미분하니까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6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6의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 쉽게 찾아줄 수 있고 자, x가 마이너스 2랑 x가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전부 다 주어진 범위 안에 뭐 얘는 끝값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어서 그치?
우리는 뭐뭐뭐 찾아. f의 마이너스 2 따로 찾고 f의 1 따로 찾고 f의 2 따로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오케이. 자, 여기서 뭐 3차 함수 비례관계 이용해서 어디서 최대 갔는지 어디서 최소 갔는지를 한 번에 찾아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치? 자, 3차 함수 비례관계 한번 떠올려보고 갈까? 극대를 지나면서 평행, 극수를 지나면서 평행 하면 여기 다시 만나는 점과 극대값과 변곡점과 극소값과 다시 만나는 점이 길이가 전부 같지? 맞지? 3차 함수 특징. 자, 그걸 여기서 활용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2니까 변곡점은 0일 거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2 차이 났으니까 다시 만난 점은 어디서 만날 거야? 4에서 만날 거야. 그치? 자, 그 녀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마이너스 2부터 다시 할게. 미안. 마이너스 2란 1인데. 다시 만나는 점, 극대값, 변곡점, 극소값, 다시 만나는 점, 길이가 같은 거고. 자, 여기가 지금 문제선 마이너스 2고 극소값이 1에서 갖는 상태야. 자, 그래서 변곡점은 2개 중점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에서 가질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만큼 떨어진 데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5에서 다시 만나겠네.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리래.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라서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최대, 1에서 최소를 갖겠다 정도 빨리빨리 파악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2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16 더하기 4, 3, 12 더하기 24 마이너스 8. 그래서 10이 나오고, 자,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15 나오고, 뭐 2 대입한 건 할 필요 없고.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최소값인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최대값인 12가 k보다 작아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k는 15보다 크거나 같다, 12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니까 k는 15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15.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우리 67번까지는 도전해볼 사람은 한번 도전해보고, 앞에 안 풀어보고 넘어갔던 문제들만 한번 내일까지 풀어와 보세요. 이제 내일 요 책, 요 교재 계속 가져오고 나머지 뒷부분도 얘기 살짝만 하고 넘어갈 거야. 오케이. 자, 마무리합시다.